예,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대중음악 담당 기자, 대중음악 관련 기사를 쓰고 있는 서정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잉여 사롱이라는 재밌는 코너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됐는데 최대한 잉여롭고 아주 사롱에서 그냥 막 재밌게 B급으로 노는 재미를 전해드리려고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 토요판에 대중문화 인물 평론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 열심히 할 테니까 재밌게 봐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잉여 사롱이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재밌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에 방송한 거는 원래 방송을 실제로 안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진짜 막혔잖아요. 약간 우리가 좀 당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 가왕에 대한 약간 그런 좀 위험한 발언도 하고 했는데 아니 이걸 방송으로 지금 내보내겠다고 하는 이런 만행을 지금 저지르려고 하는데 언제나 또 구두개야 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당했네요. 어쨌든 본의 아니게 오늘 방송이 2회째가 되는 원래는 오늘 방송도 파일럿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네. 정규 편성이 난망하다. 제가 또 공교롭게 그 사이에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데 뭐 눈치 못 채셨어요? 아니요. 처음 보고 굉장히 경악했습니다. 저런 헤어스타일은 굉장히 요즘 아이돌들이나 특히 박재범 씨 같은 분들이나 이제 하는 그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박재범 씨 아니, 팬들의 헤어스타일만 헤어스타일만 좋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을 지금 이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좀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와 함께 이거군요. 손진영 닮았다고 하면 화내실 건가요? 이랬더니 손진영 저 위대한 인생에 나왔던 알죠. 요새 아주 예능과 그렇죠.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그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닮았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이 이후로는 괜찮아요. 손진영보다 좀 나은 구석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좀 위험한데요. 그런가요? 손진영 씨 팬들과 어떻게 생각하실지. 취소하고. 저는 코미디언 박희순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으니까요. 진짜요? 예. 그 박희순. 그러네. 요즘은 좀 TV에 안 보여서 잘 안 보이시죠. 생각이 잘 안 났는데. 배우 박희순 씨 말고. 그러니까 저도 순간 그 생각을 하고. 저도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거울도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여기 뒤에 너무 휑하다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휑하면은 우리가 노트북과 수갑을 갖고 와서 취조실 분위기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다. 다음엔 제가 노트북을 갖고 와야겠습니다. 제가 치면서. 그럼 제가 어디서 수갑을 구해와가지고 못 보던 노트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위에 카메라가 찍고 있으면 아시겠지만 꺼져 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컨셉이고요.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수갑을. 그걸 뭔가 집에서 이상한 데 쓸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거기까지 하시죠. 이거 방송 등급 15금 아니에요? 제작진에서 제가 오늘 또 이걸 들고 온 걸 보더니 수갑 차신 김에 그러면은 오늘의 토크 주제를 소환해서 소환해서 이제 취조를 하는 컨셉으로 가자. 그럼 오늘 소환은 누구를 하는 건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토요일 밤에 보고 계실 겁니다. 케이블 채널 TVN의 생방송 코미디 프로그램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코리아 줄여서 SNL 코리아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의 화제. 주요 가수들 컴백할 때 SNL을 통해서 컴백을 알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점점 이제 약간 지상파와 대적을 할 만한 퀄리티의 예능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미국 MBC 방송국에서 이제 하고 있는 유서 깊은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를 판권을 주고 사와서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싸이도 거기에 출연한 적이 있죠. 미국의 SNL. 정말 당대 최고 스타가 아니면 출연하기 힘든 프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참 자주 출연했던 분들은 저스틴 팀버레이크라거나 비욘세라거나 혹은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로는 예전에 이안 맥켈런 경도 배우 이안 맥켈런 경도 잠깐 나오신 적이 있어요. 거의 매주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탑 오브 더 탑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 거죠. 정말 특급 스타들만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좀 스타들 이제
메인 호스트라고 하죠. 그 예, 프로그램에. 그렇죠. 스타들 위주로 이제 호스트로 서기도 하고 그러던데. 특히나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또 아이돌들이 굉장히 많이 섰습니다. 네. 뭐 4미닛도 섰었고, 네. 뭐 2AM도 섰었고, 2AM. 예. 또 이제 그 얼마 전에 신화, 신화. 신화가 나온 그 회가 예,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예. 그 특히나 그 분노의 질주라는 꽁트 네. 때문에, 맞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 제가 그래서 나중에 들은 바로는 예, 그 신화가 나온 SNL이 너무 화제가 돼갖고 뭐 다음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을 계속 오르고 하다 보니까 원래 신화는 자기네들의 또 이름을 내건 예능 방송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 다른 종편 예, JTBC인가요? 거기서 예, 신화 신화 방송 방송 있죠. 그거 굉장히 오래 해왔는데 신화 방송보다 SNL 한 번 나가기 훨씬 화제가 되니까 정작 그 신화 방송을 만드는 제작진에서는 상대가 삐졌다는 이런 뒷얘기를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삐질만 하겠죠. 그렇죠. 예, 1년을 넘게 했는데 네, 신화 네, 방송을. 네. 다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난 시즌이 사실 최고였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네. 지난 시즌은 작년에 한 건가요? 예, 대선 아, 전에. 저 소문 들었어요. 저 본 적은 없는데 여의도 텔레토비. 예, 그렇죠. 그게 굉장히 대선을 앞두고 화제를 많이 모았죠. 너 애들 풀어가지고 내 악플 달았지. 거기다 국밥까지 버렸다며? 굉장히 신나게 비판했거든요. 음. 어느 진영에 유리한 네. 거 없이. 네. 요새 말로 모두각이라 그러죠. 모두까기. 예. 오. 잘못한 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네. 짚어가면서 신나게 비꼬기도 하고 비판도 많이 했는데 이번 시즌 들어와서 그런 맥락들이 싹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랬군요. 저는 이번 시즌 들어서 SNL을 좀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글로벌 텔레토비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정치적인 풍자의 어떤 날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어땠길래 이렇게 화제가 됐던 거지? 약간 의아해했는데 정치 풍자를 앞세운 쇼라면은 좀 어느 정도 좀 비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나 최근에 박미를 네네. 다녀오셔서 네. 이제 박미를 하고 오셔서 성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꽁트였는데 거기에 윤창중 얘기 계속 하셨어요. 그게 완전 안고 중에 안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안 다룰 거면 사실 박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좀 왜 굳이 이야기를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셔서 박수를 많이 받았다는 거를 굳이 글로벌 텔레토비에서 들려줄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편향되어 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네. 종편 채널인 JTBC의 썰전이 오히려 어. 더 신나게 어. 윤창중을 정말 가루가 되도록 털었거든요. 네네네. 이때까지 SNL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 풍자로서의 음. 어떤 그 확고한 자리 같은 것들이 후발주자한테 이렇게 금방 쉽게 따라잡혀 버리는 네. 그것도 후발주자가 세게 친 것도 있지만 자기네들이 기세를 좀 내려서 음. 그러느라고 따라잡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작진이 사실 정치 풍자라는 단어를 계속 달고 있을 때 그럼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치 풍자라는 게 말하자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이제 신랄하게 비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작년 상황은 말하자면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없는 정말 안개 속 판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뭐 저 박근혜가 됐든 뭐 문재인이 됐건 아무 부담이 없이 깔 수 있었다. 다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고 비판을 당하는 사람들도 버럭 화내기도 뭐한 예, 그렇죠.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MB 입장에서는 이제 레임덕이기 때문에 자기는 조용히 물러날 일만 남았는데. 그렇죠. 예. 레임덕한테는 더 비판을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박근혜가 말하자면 이제 막 대통령이 돼서 정말 살아있는 권력이 됐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과연 신랄하게 이 비판의 풍자의 어떤 그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느냐. 애매모호하게 지금 글로벌 텔레토비로 영역을 넓힌 다음에 그 어디도 제대로 풍자를 못하는. 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지레 겁을 먹은 게 아닌가 제작진들이. 아까 글로벌 텔레토비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거기에 국내 정치 이야기가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또가 새 아침을 맞아서 이제 열심히 무언가를 해봐야지 그러는데 발목을 잡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요? 예. 당시 문희상 당시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 빗댄 문어상이라는 캐릭터가 문어상. 있어요. 또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문어상이 발목을 잡고 안 놔줄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뭔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 풍자군요. 이게. 보통 이제 야당이 이제 여당과 정부의 어떤 그 제스처에 견제를 하거나 이제 제동을 거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당에서 그런 걸 비판할 때 저 이유 없이 발목만 잡고 늘어진다라고 비판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 표현을 그대로 썼다는 것은 뭔가 여당의 프레임으로 결국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오해 소지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뭐 허니문 기간이니까 정권 초기니까 그리고 또
정권 초기부터 굉장히 시끌시끌하게 일을 많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던 전 대통령에 비해서 아직까지 뭐 좀 신중한 행보라고 예. 해야 되나요? 하여튼 아니면은 이제 뭐 물 위로 딱 드러나지는 예. 않아요. 지금 딱히. 뭐 클로킹 행동이 약간 보이지 않는 네. 보이진 않지만 뭔가를 움직이고 네. 계신 그런 행보다 보니까 꼭 집어서 뭔가를 비판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제작진이 그런 난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가다가는 사실 개그 콘서트에서 칠 수 있는 정치 풍자의 수준하고 뭐가 달라지겠는가라는 비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SNL 코리아에 두 가지 원투펀치가 있다면 하나는 정치 풍자고 네. 하나는 이제 19금 네, 방송에서만 할 수 있는 오, 예. 맞아요. 강도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예, 이거 보니까. 굉장히 셉니다. 네. 아, 저는 그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 한국의 SNL 성적수가 상당하더라.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미국의 SNL은 그보다 훨씬 심하다고 그러면서 뭐 심한 정도가 물론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든 게 이거예요. 가령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나와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뭐 가슴 성형수술 했느냐 마느냐 한창 논란이 되고 뭐 설왕설래 기사들이 쏟아지고 할 때 의혹설이 나올 때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딱 나와서 하는 거죠. 저는 가슴에 칼을 대고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겠다. 왜 그렇게 하는 거냐라고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입으로는 얘기해요. 근데 가슴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뱅글뱅글. 이 안에 뭔가 장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거를 패러디해서 웃기면서도 성적인 코드에다가 유명인의 어떤 그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웃기잖아요. 야, 참 절묘한 개그 코드구나. 뭐 미국의 어떤 그 개그 코드의 수준이 상당하구나.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그런 쪽에서 좀 좋아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뭐 이거를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예.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지고 있는 음. 부분들이 좀 있죠. 미국 수위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안영미 씨가 요새 라면 먹고 갈래요. 예. 그러니까 먹고 갈래요가 아니죠. 아닌가요? 뭔가요? 라면을 먹고 가면 어떡해요? 라면을 먹고 나서 라면 먹을래요죠? 예, 그렇죠. 라면 먹을래요죠. 라면을 먹고 나서 뭔가 본론으로 가야 돼. 라면을 먹고 가긴 어딜 가. 네. 가면 안 되지. 그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많이 써먹는 거 아니에요? 또 여자분한테? 원래 이런 거를 이렇게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거는 글로 배운 사람들이 잘 알아요. 예, 저는 한달기 백합과 같이 그만두죠. 아까까지 수갑 차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수갑은 이제 풀었습니다. 이게 수갑은 내 빌려가기로 했죠. 이제 나중에 돌려줄게요. 어디다 쓰시려고? 이거는 뭐 묻지 마시고. 여기서 말실수 잘못하다 우리 둘 다 철컹철컹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SNL에서 여성이 그 어떤 성적 농담의 대상이 됐을 때 이 성적 농담의 그러니까 객체가 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은 뭐 이영돈 PD의 먹거리 엑스파일처럼 뭐 이 처녀 귀신 뭐 저도 참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그 뒤에다가 차마 말을 못 하죠. 제가 한번 그러고 이제 것도 뭐 있었군요. 텐트 속에 들어간다거나 뭐 단순하게 수위가 높아서 위험한 게 아니라 그러네요. 어떤 고정적인 성 역할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위험한 농담이지 않습니까? 여성이 주체적으로 어떤 그 성의 주체가 되는 꽁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봄날은 간단다.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라면 먹을래요? 라고 해서 꼬이는 거죠. 거기까진 뭐 좋다 이겁니다. 그렇죠. 뭐 여성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건데 여기서 보면은 안영미 씨가 이렇게 찬장을 딱 열면은 찬장이 바닥에서부터 끝까지 라면이 가득 차 있고 한 200개가 쏟아지죠. 그렇죠. 막 우수수수 라면이 쏟아지고 그 옆에 가스레인지 보면 양은 냄비들이 탄 게 막 이렇게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받아서 이제 대화가 이거예요. 예 오빠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네요. 한단 바로 불른 라면 먹을래요? 이 통화를 계속 한단 말이죠. 화장실에 가니까 칫솔이 수십 개가 그렇죠. 걸려 있었던 것도 기억나네요. 여성이 성적 주체가 되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란한 형태가 아니면은 여성을 성적 주체로 내세우기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여성의 성을 다루는 게 아니라 약간 남성이 생각한 여성의 성이 돼버리는 거죠. 남자를 먼저 라면 먹을래요라고 집으로 끌어들이는 여자. 근데 알고 봤더니 아무 남자나 끌어들이는 여자더라라는 약간 편견을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조금 더 여성이 자기의 욕망이나 이런 걸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생마일 거야. 약간 이런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성적 유희나 재담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가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어떤 음담 패설 같은 것들이 얼마나 남성 위주로만 짜여져 있었는가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SNL이 게이 개그를 굉장히 많이 쳐요. 제가 요즘 본 것도 그런 게이적인 설정 예. 그런 걸 활용한 코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화가 나왔던 편에서 분노의 질주. 네, 오토바이. 오토바이 뒤에 타는데 뭔가 이렇게 타고 그러면은 이제 앞에 타고 있던 유승이 그러다가 내려. 너와 나는 맞지 않아. 뭐 이런 내릴 개그를 때는 굉장히 뭔가를 빼는 듯한 예. 그 제스처를 취하고 굳이 그럴 필요 없는. 상당히 그 세다. 저거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최근에 이제 제3병동이라는 네. 코트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신동엽 씨가 뭔가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간호사들도 의사도 죄다 남자고 뭔가 주사를 놓으려고 혈관을 찾는데 보통 이렇게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듬어서 찾고 네. 그러니까 신동엽 씨는 계속 불안한 거죠. 네. 뭐지 나는 전신 수면 마취를 했는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 전신 수면 마취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공포에 시달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의사들이 계속 이제 뭐 안심하시라고 그래서 진정을 찾고 전신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에 들어가는데 집도의가 홍석천 씨였던 거죠. 네. 홍석천 씨 같은 경우는 농담의 소재로 게이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진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웃으면서라도 이게 낯선 일이 아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농담도 치고 뭐 스스로 희화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라는 걸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굉장히 강하신 분이니까 일부러 본인이 그 게이를 소재로 한 개그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많이 하시고 네. 또 한국에서 그걸 하실 수 있는 그 지금으로서는 이제 유일한 연예인이신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서 약간 좀 뜨악했던 거는 사실 이 꽁트는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은 내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쟤한테 강간당할지도 몰라라는 그 원초적인 공포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비누 주스로 숙이는 순간 당할지도 모른다. 이런. 저기 굴러가는 볼펜 좀 주워주게나 뭐 이런. 게이는 그런 게이의 어떤 성향, 그러니까 호모섹슈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스트레이트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막 다가서고 막 이런 거는 잘 안 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그 하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는 모두 잠재적 성폭행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비슷한 건 거죠. 약간 항상 이런 뭐 공포감. 다른 남자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듯한 이런 약간 이미지로 그래서 이제 묘사를 홍석천 씨 별명 중에 매의 눈도 사실 그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별명이잖아요. 본인께서 그거를 유머로 받아들이시고 또 역으로 활용을 하셔서 그런 거에 어떤 그 정치적인 불공정성이 좀 많이 흐려진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분이 2000년도에 아마 밀레니엄을 맞이해서 커밍아웃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13년이 흘렸는데 아직까지 혼자신 거죠. 물론 이제 하리수 씨가 하리수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2명인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아직까지 그런 농담을 허물없이 치기에 그래도 될 만큼 우리가 진전을 했는가라는 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개그가 누군가를 희화를 해서 뭐 웃음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누구나 희화할 수는 있죠. 근데 조금 더 강하게 놀려 먹어도 되는 그러니까 상대적 강자들,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를 낮추고, 그러니까 상대적 약자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까지 권익이 많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대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경솔한 농담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드는 거죠. 그러면은 승환 씨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SNL 코리아 별점 5개 만점에서 별점 준다면 한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 반? 3개 반? 예. 3개 반이면 괜찮은데요? 별점 5개 나오는 건 좀 본 적이 없고요. 예. 그건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저기 어디 홍보사 같은 데서 뒷돈 받아오면 이제. 하여튼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고 그렇죠. 하여튼 저는 SNL 앞으로도 계속 즐겨볼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3개 반에서 4개 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그렇게 비판을 좀 해주세요. TV평론가 이승환 씨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저는 근데 기사에 사진을 왜 이렇게 크게 나가니라고 욕을 먹고 그게 제 일이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소환자를 모시고 다음 소환자는 어떻게 서정민 기자님께서 어떻게 제가 한번 누굴 소환할지 물색해보겠습니다. 수갑으로. 자,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